안녕하세요. 조곤조곤의 구현주입니다. 안녕하세요. 현패드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현PD님이 작업을 하시는 공장에 왔어요. 메인 공장이죠. 네. 네, 오늘 여기서 하는 이 일들이 네. 오늘 저희 주제와 연관이 되어 있는데 네. 한번 그거에 대해서 네. 얘기를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은 현PD님께서 이제 미국의 팝업 스토어를 하게 됐어요. 네. 일단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팝업 스토어를 열게 된 것과 네네네. 이제 어떻게 해서 열게 되었는지를 이번 영상에서 네. 이제 풀어보려고 해요. 네네. 네. 일단 앞서서 네. 이 팝업 스토어를 열게끔 결정을 하게 된 계기나 네. 그 순간이 어느 순간이었죠? 이게 사실 뭐 오늘 갑자기 결정된 그게 아니고 이게 저한테는 뭐 어떤 회사나 큰 대형 브랜드 같은 경우는 이번에 여기 괜찮네. 그래서 뭐 하자. 이렇게 해서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소상공인. 네. 그렇기 때문에 막 마음대로 막 하자. 이렇게 해서 할 수가 없어요. 하고 싶어요, 저도. 네, 그래서 되게 오랫동안 계획하고, 그다음에 그쪽 샵이랑 커뮤니케이션 하고, 네, 회의하면서 어떻게 하면 될지 이런 거를 한 2년 정도 네, 얘기를 계속 했어요. 물론 중간에 제 개인적인 이유, 그리고 그쪽 샵에 문제가 또 있었던, 그 미국 내에 문제가 있었던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계속 조금 늦춰진 부분도 있지만, 시작으로 얘기를 한 거는 한 2년 전. 그러면은 뭐 하겠다 하는 그런 네. 순간적인 부분보다는 그냥 네. 계속 그걸 하기 위해서 맞아요, 준비를 맞아요. 해왔던 거네요. 네. 그러면 그 과정에서 네. 약간 컨택하고 이 팝업 스토어를 열게 되게끔 네. 이런 과정에서 좀 고민되었던 순간은 있었어요. 지금도 고민되는 게 많죠. 어떤 준비를 것들이 하고 있는지 있으면서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첫 번째 고민되는 부분이 이제 미국의 결국에 수출이잖아요. 네. 수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쇼핑비 용 들잖아요. 그런 거부터 해서 제가 유럽에는 수출을 해봤지만 미국은 또 처음이에요. 너무 어렵더라고요. 네. 뭐 누군가 이거를 대신해 가지고 막 해가지고 하는 거면 오히려 편할 것 같은데 제가 다 업체 컨택해서 막 해야 되고, 왜냐면 그 미국에 있는 스토어도 한국이랑 이렇게 해본 적은 처음인 거예요. 네, 그래서 그쪽에 가지고 있는 에이전트, 그러니까 수입하는 쪽에서 원래 그런 걸 다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한국 쪽이랑은 제가 또 처음이라 그게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되려 알려줘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게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비용도 만만치 않죠. 예, 어마어마하니까 계속 뭐 조울증 환자처럼 오늘은 막 신나가지고 막 했다가 또 어느 날은 문제나 이런 고민거리가 하나 생기면은 어떡하지 막 하면서 그런 게 오락가락 해요. 그렇죠. 아무래도 저희 나라에서 진행하는 것도 아니고 그쵸. 해외에서 진행하는 거다 보니까 어떠한 문제가 생기면 그 시간적인 게 가장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게 수출이 단순히 전투 수출이 아니잖아요. 팝업 스토어를 하고 나머지 스탁이 남으면 전 다시 또 한국으로 싣고 와야 되니까 그런 부분까지 스케줄, 그리고 그렇게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그리고 관세나 쇼핑은 어떻게 적용될지, 그리고 사실 팝업 스토어를 한다고는 하지만 거기서 얼마나 팔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정확하게 아는 거기 때문에 이런저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와중에 저는 또 디자인을 하고 제품 생산을 해야 되고 하다 보니 이거는 제가 패션쇼 했던 것만큼 어렵다. 네. 그러면은 그 협업 파트너는 네네. 어디서부터 이제 컨택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컨택을 하신 거예요? 제가 컨택을 한 게 아니고 컨택이 왔어요. 어떻게 왔죠? DM으로. 그럼 인스타그램으로 바이럴 된 거네요. 그쵸. 네, 맞아요. 팝업을 이 준비하는 과정 중에서 지금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라면? 일단
아까 말씀드린 부분, 그 부분 가장 힘들고, 그 두 번째라면 그쪽이랑 소통을 해야 되는데 저희랑 13시간 차이 나요. 그럼 전 새벽에도 잠을 못 자고 아침에도 5시부터 소통을 해야 돼요. 뭔가 대화를 하려면. 거리 문제도 있지만 이제 시차적인 문제도. 네. 그러니까 서로 깨어 있을 수 있는 시간과 그 사람이 일을 봐야 되는 시간을 뺀 나머지의 소통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저쪽에 다 늦은 시간과 아침 일찍 시간. 그러면 저희는 반대거든요. 그치. 예, 저희 늦은 새벽인가? 뭐, 예, 그때 아니면 이른 새벽. 이때 해야 되니까, 낮엔 저도 이제 제 업무를 봐야 되니까, 그렇게 하면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겠어요. 하루에 2시간? 예. 뭐, 적게 잘 땐 1시간, 조금 더 잔다 그러면 3시간? 계속 그런 거.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진짜 컬처가 다르구나라는 거를 느껴요. 말을 하면서? 그러니까 디자인적인 거? 디자인적인 게? 네, 그 부분에서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라고 하면 제가 지금까지 한국 시장에 맞춰서 하나 빼기 조금 더 컴다운한 그런 것들을 했다면 여기는 맥시멀한 걸 좋아하지만 또 맥시멀은 아니야. 맥시멀한 걸 좋아하지만 맥시멀은 아니다. 이 감을 잡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워낙 저희 한국 사람들이 니즈는 워낙 이제 저희가 고민을 계속 하면서 진행을 한 부분인데 맞아요. 그쪽은 아예 모르다 보니까. 그죠. 그리고 여기는 브랜드 밸류를 많이 따지잖아요. 그쵸. 근데 그쪽은 그렇지 않아요. 완전 디자인을 보는 느낌인 거구나. 네. 그리고 또 미국엔 주가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이번에 하는 데가 이제 아틀랜타? 네, 조지아. 아틀랜타에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됐는데 또 그것도 되게 다를 것 같아요. 주마다 성향도 굉장히 다를 것 같고 그런 부분도 한몫하는 것 같긴 합니다. 맞아요. 그럼 이번 팝업 스토어에 혹시 주제나 컨셉이 있어요? 사실 컨셉을 정했다고 하기보다 디자인을 정했는데 그게 컨셉이 됐어요. 디자인을 정했는데 컨셉이 됐다. 어떤 디자인인가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리워크드 디자인을 하거든요. 리워크. 그래서 저희가 앞서 인트로 영상에 넣었듯이 작업하는 영상들이 이제 다 빈티지 가져와서 찍고 자르고 다시 재조합하는 그런 영상입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게. 그러면은 그쪽 팝업 스토어는 어떤 식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나요? 거기는 제가 이제 정식 스토어에 팝업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그 샵은 그 아틀랜타에서 이름만 얘기하면 알 정도의 유명한 샵이에요. 저는 몰랐었는데 저희 나라 분들도 꽤나 많이 아는 것 같아요. 많이 알아요. 그럼 이번 팝업 스토어를 진행을 할 때 특별히 준비하신 이벤트나 뭐 그런 게 있어요? 제가 그것도 회의를 해봤어요. 저도 한국에서 팝업을 많이 해봤잖아요. 본인은 알지만. 그래서 뭐 쿠폰이라든지 웰컴 뭐 기프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준비를 계속 해왔잖아요. 거기선 그런 걸 안 해요. 아예 노 디스카운트로. 그게 오히려 브랜드 밸류를 낮춘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자신이 없기 때문에 디스카운트를 해서 손님을 끌어모은다고 생각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고 오히려 그러니까 자부심을 가졌으면 정가를 받아도 충분히 네 옷을 사랑받을 수 있는 건데 왜 디스카운트를 해줘? 근데 이제 아틀란타라는 그 주가 어쨌든 저희 나라랑 비교를 해봤을 때 미국에서도 약간 중상층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이더라고요. 그게 예전에 안 그랬거든요. 부동산이 올랐어. 그래서 그 아틀랜타 주에서 그 마블 영화 아시잖아요. 그것도 거기서 촬영하고 그 다음에 워킹데드 아시잖아요. 그것도 거기서 촬영하고 그리고 이제 힙합 하는 그런 래퍼들도 거기서 요즘에 되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헐리우드 영화 촬영지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우리나라 성수 같은 느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이 이렇게 써진 거구나. 올랐어요. 지금은 이제 그래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상층 정도가 되는. 제가 봤을 때는 그 정도에서 이제 GDP로 따졌을 때는 한 2.5배, 2.4배 정도가 맞아요. 우리나라보다 평균적으로 높더라고. 그렇죠. 미국도 그렇고 그 주도 그렇고. 그럼 이번 경험이 현PD님께서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거 여기서 벌써 얘기하기에는 좀 그런데. 그래요? 좀. 일단 얘기해보세요. 제가 편집을 할 건 편집을 할 테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사실 좀 한국 시장에 숨이 막힌다고 해야 될까요? 저는 디자이너인데, 그 어떤 그 유튜버 분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소비자가 원하는 디자인을 하는 브랜드가 잘하는 거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안 하거든요. 물론 어느 정도 리즈를 파악하고 가격대든 이런 거를 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근데 디자이너 브랜드인데 소비자 눈높이에 맞춰서 한다? 약간 주객전도 되는 느낌이 네. 되니까. 네. 그러면은 이거는 내 브랜드가 아니고 소비자들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될 수 있는 브랜드가 되는 게 저는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 디자인 능력의 테스트도 해보고 싶고, 그리고 정말 디자인에만 전념해서 가격 뭐 이런 거 없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뭐 몇 시즌 그래 왔지만 정말 최선을 다해서 했을 때 나의 브랜드 값어치를 해외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생각을 해줄까? 이 정도 프라이스에 움직일 수 있을까? 이런 테스트 겸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고 하면 저는 조금 더 그쪽을 오픈해서 더 크게 해서 운영을 해보고 싶다라는, 그러니까 한국 시장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글로벌하게 나갈 수 있는 발판을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럼 앞으로도 계속 해외 활동에 생각이 있으신 거네요? 이게 잘 되면 컨티뉴 할 것 같아요. 이게 잘 되면. 네. 그럼 이 영상을 보는 이제 다른 팝업 스토어를 꿈꾸거나 네. 또 해외 진출을 하고 싶은 브랜드나 네. 이런 분들에게 이제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전에 저희 패션쇼 얘기했던 것처럼 돈 있으면 해라. 네, 근데 돈으로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또 그쵸, 이런 거는. 네. 그래서 뭐 그 돈 외적인 거를 조금 진지하게 얘기를 하자면 좀 더 시야를 넓게 봤으면 좋겠어요. 한국 브랜드, 한국 디자인, 한국 퀄리티 절대 떨어지지 않거든요. 뭐 이제는 세계에서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됐고,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도 그쪽 미국에서 이렇게 러브콜이 오는 것처럼 그러니까 절대 기죽지 말고, 그리고 사람들에 끌려가는 것보다 본인만의 생각을 펼칠 수 있는 걸 하는 게 저는 롱런하고 오래 갈 수 있고, 짧은 시간에 이제 뭐 총알이 없어서 어떤 이유로든 못하게 된다고 해도 후회는 남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저는 해요. 되게 누구나 할 수 있는 생각이지만 되게 힘든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신 그 맞아요. 부분이. 너무 현실적인 문제니까. 그쵸. 그런데 뭐 여러 가지 방법은 있어요. 이게 해외 애들이 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저희 나라는 가짓수 구색을 많이 갖추려고 스킬을 맞추려고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정말 고민하고 생각하고 해서 자기만의 것을 만들어서 보여준다면 그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요즘 세상에서는 바이럴 되고 인기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충분히 희망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혹시나 네. 미국에 계신 분들이 네. 또 시간에 맞아서 오시고 싶으시면은 네. 뭐 저희가 장소를 얘기해주면 약간의 마케팅 같아서 맞아요. 댓글을 적어주시면 네. 저희가 뭐 쪽지나 뭐 이런 걸로 네네. 메일을 적어주시면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그렇게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오늘 되게 수고 많으셨고요. 예. 오늘 작업할 거 엄청 많아 보이는데 네. 마무리 잘 하시고. 날 새야 돼요. 네. 뭐 하기 전까진 모르겠지만 가서도 아마 잘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네. 가기 여기 전까지. 지금 미싱 소리가 잡히는지 모르겠는데 네. 저희 이거 촬영할 때 사장님은 계속 네. 이거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네. 선생님이죠, 선생님. 네. 찍고 싶은데 아직 승인을 못 받아서. 맞아요. 네. 그래서 뭐 열심히 준비하시고 네. 되는 일 잘 되시길 바라면서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